안녕하세요. 예, 5월 15일입니다. 토요 공개방송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막 시작하려다가 그친 것은 이 마이크의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교체하느라고.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예, 어찌됐건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서 있는 사람으로서 뭐 보람 있는 아주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정보,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 1시간 이내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제가 지금 오늘 방송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요. 미국 증시는 이틀째 반등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1%대 반등을 이틀 연속했어요. 악재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악재가 호재로 작용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미국 증시는 호재가 악재였어요. 그죠? 경제 성장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고 또 고용 지표가 막 팬데믹 이후 가장 좋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리가 올라간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고 그로 해서 그건 이제 경기가 잘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그 속도가 이제 문제되겠는데 그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공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정부 당국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 또 경기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었죠. 그런 공포감. 사실 지난 팬데믹 이후 그러니까 작년 3월달 급락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증시가 그에 대한 이제 고점 부담감도 작용을 할 때가 됐고 또 어떤 빌미만 기다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5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까지 이렇게 오르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순간적으로 나왔는데 이 우려를 연준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 일시적인 현상 다음 달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시 또 완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당장 긴축 계획 없다로 진정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난 밤새 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한숨 돌리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 4월달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지난 3월달과 같이 나왔어요. 동일한 수준으로. 그래서 뭐 그렇게 막 경기가 겁나 빠르게 회복되고 가파른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네 하는 그런 이제 이 좀 우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사실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를 한참 하회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해야 될 재료였거든요. 그러나 시장은 이것이 오히려 그동안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한 우려였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둔갑한 케이스고요. 또 하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산업 활동이죠. 기업 공장이 잘 돌아가느냐인데 이것도 전월 대비 이제 0.7% 증가했는데 시장의 기대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시장을 안도하게 했다. 네, 안도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호재로 작용했던 게 어저께였죠. 어저께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끝무렵에 마스크를 탁 벗고 갔죠. 마스크 벗어도 된다. 백신 예방 접종 받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WHO에서는 신중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여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가 항공주들 또 크루즈선들 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요. 미국이 왜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쪽으로 크게 나오고 있을까? 미국은 지금 접종률이 최소한 한 번 이상 맞은 사람의 수가 55% 정도가 된다 그래요. 전체 인구에. 근데 이젠 맞을 사람이 대부분 다 맞았어요. 미국은 백신이 없어서 못 맞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맞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나이 제한돼 가지고 그 자격이 돼야지 가서 맞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맞고 싶으면 가서 그냥 약국에 가서 맞는 거예요. 근데 맞을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 다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잘 안 맞으려고 들어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책으로 마스크 벗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65세에서 70세 사이 그 접종 뭡니까 예약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60세에서 65세 사이 예약받고 있는데 예약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요. 이제 사실 60세 이상은 위험 나이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사람들이 이제 좀 백신 맞고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난 것에 대한 경계심이 상당히 커서 예약률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뭐 백신이 없어서 못 맞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으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 맞겠다고 해놓고도 노쇼 안 와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해서 뭐 대체로 뭐 일 보는 사람들 뭐 업무 진행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를 이번 참에 살아나는 것을 발목 잡아버리면 다시 또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단이 없어요. 왜냐? 지금 금리는 제로 금리예요. 돈은 풀 만큼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걸 회수하고 나서 다시 또 시행을 뭐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돈 풀고 뭐 금리 내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조치도 취하기도 전에 경기가 미리 꺾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끌고 가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증시는 주식시장은 경기를 한 발 앞서가고요. 이런 것들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금리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은 문제는 그동안 금리 제로 금리 상태에서 돈 풀기를 엄청나게 했고 그 많은 돈을 일반들이 기업이나 개인이 다 수혜를 입으면서 받아서 그것을 소비로 돌렸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어찌 돼요? 허리띠 졸라매야 되잖아요. 이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자 소득은 늘지 않고 이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 쪼는 수밖에 없죠.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개인이나 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기업들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이 증시에 악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4월 달에 가계 대출이 16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래요. 이 뭐 SKIT 요게 이제 뭐 그 청약건도 있었기는 했지만 그때 뭐 18조 원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또 사실 16조 원 증가라는 것은 사상 최대폭 증가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리만 오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금리가 자연스럽게 시중금리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보면 이 국채금리가 다시 이렇게 막 1.7%대까지 갔다가 다시 진정되는 듯 하더니 근래에 또 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틀 연속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이건 고공행진이에요. 자, 우리가 일봉으로 봤고요.
주간으로 보면은 미국의 구체금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달 팬데믹 때 제로금리까지 푹 떨어뜨렸던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원위치된 거죠. 그죠? 그러나 앞으로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경기가 살아난다면 금리는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죠? 예,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미리 대비를 하는 그런 이제 뭐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계속 상승이에요. 시중금리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신용대출금리라든가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다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일봉으로 봐서 그렇고요.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벌써 작년 3월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한참 회복하고 금리는 저 뒤에 1, 2,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어요. 근데 더 오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월봉으로 보시면 금리는 아직도 뭐 엄청나게 오를 수 있겠구나. 뭐 과거에 이제 4, 5%대 했었으니까 이제는 뭐 한 3, 4%대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 이제 선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대비하면서 시장을 보시자. 사실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말입니다. 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가 보세요. 유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조금 뭐 하루 오르고 빠지고 뭐 한다 해도 지난번에 이제 유가가 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뭐 40달러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때 이후 오른 것 여기를 제외하고라도 뭐 17달러, 16달러까지 했던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65달러대란 말이에요. 70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김영인 대표가 WTI 이 원유 선물 ETF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70달러 돌파하고 ETF 가격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가지고 간다. 그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죠. 아직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ETF 제가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예. 얼마에 샀나 봐보세요. 8,300원에 샀다가 4월 10일 날 5,700원에 또 물타기 했다가 5,000원에 또 물타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가 한 6,000원대 7,000원이 채 안 되는데 지금 가격은 얼마예요? 이 지금 가격 그래서 지금 우리 이 WTI 원유 선물 그 수익률이 70%대가 넘어 있습니다. 그죠? 예, 70%대가 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직 멀었다. 유가 오르려면 아직 멀었다. 여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여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그 뭡니까 경기 회복되면 기름 소비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가 제 생각입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가격은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상 최고치 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갔다가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모든 물가가 안 오르는 것이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게 금값이 다시 또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거예요. 금값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왜요?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것들이 오르고 하면서 금값이 좀 주춤했었어요. 작년 하반기 이후. 근데 지금 올 이제 최근 들어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금은 뭡니까?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입니다. 그죠? 안전자산이에요. 금리가 오르고 하니까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 또 거기에다가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움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기술주들은 그동안 이제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기술주는 그죠? 테크놀로지 성장주들은 그 기업의 밸류를 많이 줬어요. 그죠? 예. 고밸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PER 같은 게 높단 말이에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장이 멈출 거다 그러면은 그만큼 얹어줬던 프리미엄을 낮추게 되겠죠. 그죠? 예.
뭐 100배 줬던 걸 50배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하다 보니 이제 기술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 오늘은 제가요 또 여러분들에게 대안투자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할 겁니다. 원자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은 대세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속도가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고, 그러나 그 인플레이션 속도가 완만하게 경기가 받아들이면서 흡수하면서 갈 수 있는 수준이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예상보다 높은 속도로 빠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원자재 가격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국채금리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대세다. 다음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한투자의 ELW 기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 돈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주 약세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가장 가파르게 빠른 속도로 신고가 때리면서 올랐죠. 그렇죠? 예, 지난 팬데믹 이후 작년 3월달 저점 찍고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야? 낙타 쌍봉인가요? 그죠? 낙타 쌍봉 같지 않아요? 이게 딱 비슷해. 걱정이네.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이틀 동안 뭐 미국 증시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보면 2% 이상 빠졌어요. 나스닥 마이너스 2.3%. 그죠? 이게 뭐나 모양이 참 밉다. 쌍봉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기술주의 약세를 이렇게 보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술적 분석. 자, 우리가 이제 이 빨간색 선을 제가 이 빨간색 선으로 두껍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21선인데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생명선. 생명은 피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 생명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나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생명선인 21선이 꺾이면 지수는 출렁이고 흔들리고 횡보하고 약세가 됩니다. 이번에 기술주 나스닥 지수의 생명선이 꺾였습니까? 꺾였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꺾였어요. 그럼 바로 반등이 없었던 일로 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출렁임이 나오겠습니까? 시장은 과거,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이유는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미래를 알면 돈은 다 내 거죠. 그죠, 로빈님? 예. 뽀뽀뽀님, 예. 드림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백만금님? 그죠? 미래를 알면 돈은 다 내 것이죠. 뭐.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저는 차트 분석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35년 됐네요. 애플 8비트 애플 컴퓨터 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네. 8비트 애플 때부터. 요즘 뭐 뭡니까? 무슨 리딩 방이니 해가지고 막 불법 행위하는 그런 이제 방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감독기관에서도 이제 감독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젊은 이 사람들이 막 만들어 가지고 이용자들 이용을 해요. 회비 고액 회비도 받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선취 매수 해놓고 고객들한테 정보 주는 쪽 하면서 내다 팔고 이런 이제 아주 나쁜 행위들을, 불법 행위죠. 예, 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에서 이제 감독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선거철 되면은 감독 강화 또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 사세요 그러고 개별적으로 뭐 막 연락하고 취하고, 제가 또 미리 사놓고 막 회원방은 사놨으니까 요거 이제 니네들 사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불법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카톡방 폐쇄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김영현 대표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방
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방들 보면 30년, 20년 이상 된 그 증권 전문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그죠? 예? 뭐 싱크풀, 팍스넷, 뭐 엑스원, 미러중보, 피스탁, 또 뭐 저기 컨닝 다 오래 검증된 그런 이 참 믿을만한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뭐 무슨 일 있으면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팍스넷만 해도 코스닥 상장 기업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엑소와는 또 어떻고요? 키움증권 계열사입니다. 뭐 여러분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대충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나타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와우 한국경제TV에 한 10여 년 출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SBS, CNBC 한 10년 출연했어요. 이 목동 시절부터 상암동까지. 예. 이 목동 시절에는 그 방송국 그 저기 뭡니까 그 다니면서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과 검증이 됐어요. 5스타라는 그 코너를 몇 년 동안 했죠, 제가.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률 대회 1위도 했잖아요. 1위도 했잖아요. 그죠? 갖고 드리는데 제가 여기 있잖아요. 5스타 김양균 대표 1위. 제 얼굴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 내놓고 해요. 뭐 필명만 가지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 업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입니다. 저 이름 되면은 모르면은 신출내기들이에요. 어디서 수익률 대회 단연선도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단연선도 했어요, 제가. 이게 3개월짜리 프로젝트였는데 1위로 끝났어요, 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전문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많은 경험 속에 특히 ELW 매매에 대해서만큼은 김양균 대표만큼 오랜 동안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뭐 희노애락을 같이 해온 전문가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수명도 짧아요. 예, 빨리 때려칩니다. 못 살아남아요. 예, 못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균 대표는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 이겨내면서 많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설이 길어졌네요. 자, 기술주 약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차트를 제가 만든 차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정도예요. 예, 뭐 8비트 애플 컴퓨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시절부터 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 생명선이 꺾였다를 그냥 우습게 보지 말자. 예, 우습게 보지 말자. 또 하나, 자, 나스닥 지수가 이 파란색 선이 이제 120일 이평선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이에요. 네? 초록색 선은 60일 선, 예, 수급선이라고도 하고요.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이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예, 큰 장기 추세. 자,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21선, 120일선을 하향 이탈한 적 있습니까? 여기 부딪히려 하니까 반등, 여기 부딪히려 하니까 반등, 여기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죠? 이탈을 했다 지금 반등했지만, 그러나 이게 반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상당 기간 출렁임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생명선이 꺾였다. 이걸 이제 제가 여기 써놨죠. 출렁임, 상기간 출렁임을 우리는 21선이 꺾인 뒤에는 예상을 해야 된다. 시장이 출렁인데요. 네, 시장이 출렁인데요. 출렁이면 변동성이 크다, 확대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변동폭이 클 때 우리는 ELW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변동폭이 크니까. 하루 변동폭이 이 사실 여러분 파생시장에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또 넣어놓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은행에 넣어놔요.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같은 안전한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놓고 하루에 10% 오르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거꾸로 하루 5% 이상 빠지는 그런 리스크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으로 하루 2, 3%, 1, 2% 이렇게 꾸준한 그런 추세를 보여주는 게 이 대형주고 안정적인 종목이죠. 미국 증시에서도 지수로 보면 다우지수는 대표적인 대형 우량주들이에요. 그래서 다우지수의 움직임은 크게 움직임이 덜합니다. 이번에도 충격 별로 안 받고 완만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의 대형주 500개 종목이 지수를 만드는 S&P 500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이기 때문에 덜 움직여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성장주 위주의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이렇게 출렁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훨씬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변동, 주식시장의 변동이 성에 안 차는 분들, 더 큰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파생시장이죠. 그죠? 그래서 주식 현물 시장에 5배, 6배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선물 시장이 있는 거고요. 그 선물 시장도 모자라서 옵션 시장이 생긴 겁니다. 근데 선물 옵션을 하려면 증거금이라든가 여러 교육이라든가 까다로움이 많고, 해서 주식을 하면서 주식의 보완제로 같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하다 10여 년 전부터 ELW 매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장에도 우리나라에도 ELW가 그때 들어왔고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의 변동폭보다 훨씬 큰 레버리지 효과, 수익 효과를 노리는 건데, 그 효과가 크려면 하루 변동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기회가 오겠죠. 물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은 기회입니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 우리 증시가 말입니다, 정말 지루한 행보세를 보였어요. 지루한 행보세. 자, 보시면 작년 8월달부터 3개월 동안 옆으로 박스권, 그러다가 튀니까 800포인트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3, 4개월째 와, 지루해요. 더 긴 행보세 박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위로 튀면은 날라가겠지만, 요거 위로 못 튀면 이 박스권이 지난 작년 박스보다 훨씬 폭이 크죠.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상방으로 튄다면 큰 상승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조정도 나타날 수 있는 즈음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 큰 랠리가 나오겠지만, 아니면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그거를 조금 더 크게 이제 파생 쪽으로 볼게요. 선물 지수입니다. 이게 지난 4월 달에는 개당식 박스권 흐름으로 아주 지루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5월장 들어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4월하고는 틀리죠? 4월하고는 틀리잖아요. 4월하고는 틀립니다. 월요일날 또 오르겠죠? 예. 이런 변동성이 확대된 장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변동성을 다 취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주식 사놓으면요, 이렇게 오를 땐 좋지만 빠지면 또 도라미 타압을 되는 겁니다. 그죠? 아, 도라미 타압을 하니까 다음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 휴일도 있네요. 그죠? 네. 이런 변동성을 먹는 것이 ELW 매매다, 여러분. 네. 이따 다시 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참고로 제가 자랑질 하나 할게요. 자랑질. 제가 지난 주에 이번 5월 한 달 동안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랑질 하려는 거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매매 내역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매매가 이랬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5월 3일부터 7일까지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그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매번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보시면 지난주에는 토탈 176% 수익이 났습니다. 176%. 뭐 포스코콜 같은 경우는 종목콜이죠. 여기 포스코콜 127% 수익도 냈고요. 또 넷마블콜 같은 경우는 손실도 났어요. 반토막. 자, 손실 수익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 176%. 이번 주는요. 이번 주는 정신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많은 뭐 한 50번 판 것 같아요. 50건이 된 것 같아요. 매매 건수가. 보면 뭐 박살이 난 것도 있습니다. 막 70% 손실도 난 것도 있고요. 근데 한국조선콜, 한국조선콜 여러분 다 자랑 많이 했잖아요. 370%, 200% 수익도 내요. 한국조선해양 개별 종목,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ELW는 370% 수익 날 때 한국조선해양은 얼마 수익 났어요? 보세요. 55% 수익 났어요. 몇 배 차이입니까 이거? 몇 배 차이예요? 6배 차이 나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도 하고 ELW도 종목 ELW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종목 HDC도 25% 수익을 냈었고요.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도 21% 수익. 저는 20% 이상 수익 나면은 팝니다. 대오AL 31% 수익 이랬어요. 또 종목에서는 뭐 108%, 162%, 192% 이렇게 수익, 78% 이렇게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물론 뭐 100%대 수익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뭐 98% 깡통이네, 그죠? 예, 50%뭐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목콜도 두산중공업 콜 같은 경우는 깡통 쳤어요. 휴지돼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건 매수 매도 다 해가지고 수익이 1362%네. 한 주 동안 1362%. 얘기됩니까? 얘기돼요? 이게 제가 뭐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뭐 주식 제가 개별 종목 그 종목 매매도 주식은 우량주만 하고요. 그리고 ELW로 대안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단타 매매를 합니다. 작년부터 매매 내역을 보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뭐 안내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익을 보면 대개 20% 이상에서는 다 팔죠, 그죠? 다 팝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131% 수익도 냈었네요, 그죠? 131%. 이런데 이게 지난 그러니까 어이구 확대하면 이렇죠. 예. 이렇게 요거는 확대해서 볼 수도 있던데 그치 요거로 보면 이래요. 막 그냥 수익이 엄청 나기도 하고 손실 나기도 하고 130% 수익 났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을 이런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도 보면 300% 수익 냈네요, 그죠? 그 다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800% 수익 났어요. 팔아가지고 500만원씩 종목당 투자했더니 3,500 수익이네요. 요번 5월달 들어서만 따로 빼봤습니다. 5월 들어서도 또 133% 수익 중이에요. HDC, 한국조선해양, 코스맥스, MBT, 대오AL 해가지고 예. 또 ELW 매매에서 원유 선물은 아까 보여드렸고 ELW 매매에서는 이번 주에 매매입니다. 5월 10일 날 560만원 수익 났습니다. 손실도 있지만 수익을 대박을 냈죠. 한국조선해양에서 370% 났으니까 380만원, 200만원. 예. 또 11일 날은 풋콜 가지고 하루 만에 69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500만원 투자 원금으로. 그죠? 그 다음 12일 날은 매매가 엄청 많았어요. 손절도 하고 수익도 챙기고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날은 손실이 났죠. 140만원 손실. 만기날 13일날 마찬가지 두산중공업 콜이 100% 손실을 보면서 마이너스 손실 났습니다. 41만원. 만기날도
정리 잘했습니다. 당일치기 12일 날 사가지고 13일 날 막 50%씩 90%씩 더블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이런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어제도 당일치기 매매로 20만원 200만원 투자해서 20만원 딱 10% 수익을 냈네요. 이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뭐 자랑삼아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뭐 또 방에서 다 보셨겠지만 5월 들어서 우리 유료방 일별 토탈로 하루하루 내봤어요. 그랬더니 1281만원 현재 수익 중입니다. 5월 들어서 만기 지났고요. 자, 5월 말까지 제 목표는 2천만원 목표인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뭐 충분하겠죠 뭐, 그죠? 자, 말씀 이제 드리다가 이렇게 변동폭이 클 때는 ELW가 기회고, 이렇게 변동이 출렁출렁할 때,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는 미국 증시도 그동안 완만하게 꾸준한 상승세에서 급락을 하는 또 반등도 하지만 이런 출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출렁임을 이겨낼 수 있는 변동성 확대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시장이 빠질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공매도 재개됐죠? 공매도 재개돼서 이 공매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개인한테는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요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압박 수단이에요. 이제는 투자자 이 공매도 세력들 주 세력이 90% 이상이 외국인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보면 보세요. 이제 삼성전자를 우리가 기준으로 한번 봐봐야 돼요. 아까 기술주가 흔들림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를 봅니다. 삼성전자가 21선 생명선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생명선이 여기서 꺾였잖아요. 그러고는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이건희 회장 사망 이후 주가 급등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큰 주식이 5만원대 6만원 아래에서 8, 9만원까지 갔으니 많이 올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50% 올랐으니 많이 올랐죠.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빠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출렁이고 빠지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요. 하락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물론 상승할 수 있어요. 상승할 수 있지만 이 출렁임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까? 저는 수급으로 말을 해요. 수급이 가장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 이렇게 최근 3, 4일 동안 빠질 때 누가 샀습니까? 누가 샀어요? 개인이 다 샀잖아요. 개인이. 그죠? 개인이 다 샀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그죠? 개인의 매수에 외국인이 얼마를 파놨나 보세요. 외국인이 요즘 얼마를 파나 보세요. 하루에 1000만 주씩 팝니다. 물론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기관도 그렇죠. 많이 팝니다. 이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해서 팔겠습니까? 내릴 거라고 판단해서 팔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이 좋은 주식을. 배당만 받아도 짭짤한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로 이제 조금 더 눈에 띄는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이 보이는 겁니다. 주가는 옆으로 횡보했지만 외국인 기관, 빨간색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벌써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터는데 최근 들어서 매도 강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강해졌죠. 최근 1년이에요. 이게 1년. 조금 더 좁힐까요? 6개월로 좁힐까요? 조금 더 눈에. 최근 들어서 매도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공매도요. 공매도. 여러분, 공매도요. 공매도 우리한테 큰 짐이 될 겁니다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량 매도하면서 공매도 비중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공매도가 많이 늘었어요. 자, 전체 시장의
전체 시장의 공매도도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차 거래예요. 대차를 한 다음에 요즘 이제 공매도 법이 규제가 강화돼서 무차입 거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대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주식을 빌린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공매도를. 허수 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되게 막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대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공매도 할 준비, 이 주식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미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종합지수 보니까 코스피에서 대차가 많이 늘었죠, 그죠? 그럼 개별 종목 삼성전자의 대차를 봐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제 요겁니다, 그죠? 삼성전자 주가가 요거예요. 예, 주가가 빠지는데도 대차 잔고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늘어나죠, 그죠? 예, 대차 잔고는 계속 늘어납니다. 공매도, 삼성전자 공매도를 볼게요. 공매도, 뭐 공매도량이 막 100만 주, 110만 주 막 이럽니다, 그죠? 예. 어제는 좀 줄었지만 공매도 이 대량으로 해놓은 사람들 200만 주, 요것만 해도 한 200, 300만 주 된다고 쳐요. 예? 삼성전자 최근 하락하는 요 구간에서 공매도 300만 주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38에 24, 2,400억입니다. 2,400억. 공매도 2,400억 천원 세력이 주가 반등하면 어찌 돼요? 손실 나죠. 손실. 그거 냅두겠습니까? 계속 억누를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어야 된다. 읽고 있어야 된다. 미국 증시에서도 기술주가 계속 약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볼게요. 애플 힘 못 씁니다. 얘도 생명선 꺾였네. 그죠? 생명선 꺾이고 나면 어때요? 애플도 장사 아니더라. 꺾이고 나면 힘들더라. 그렇죠? 특히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도 약세지만, 나스닥도 약세지만 꺾여서 이렇지만 세분에 들어가면 이제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반도체 지수는 더 많이 빠져 있더라. 아직 121선 회복 못했죠, 그죠? 출렁이고 반도체 지수는 그만큼 신고가를 때렸기 때문에 많이 올랐기요. 가파르게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오르는데 반도체 지수, DRAM 익스체인지는 어떨까? 반도체 지수는 3월달 고점 찍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빠지고 있습니다. 예? 빠지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만의 TSMC가 요즘 어때요? 대만 TSMC가 비리비리 하면서 대만이 갑자기 막 6% 폭락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증시가. 그죠? 예? 맞습니까? 대만 반도체 TSMC 주가가 이렇게 폭락, 장중 하한가까지 맞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대만 증시 전체 가권 지수에서 차지하는 TSMC의 비중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충격이 이랬던 건데, 자, 이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십시오. 120선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생명선 꺾여 있잖아요. 그죠? 예, 조정이 좀 어때요? 퀄컴은 어떻습니까? 퀄컴도 반도체주이면서 특히나 핸드폰, 예? 핸드폰이 요즘 시원찮습니다. 인도가 세계 시장 2위 시장인데 인도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때요? 말해 뭐해 아닙니까? 오죽하면 소똥 가지고 몸에다가 마사지하고 있더라고요. 퇴출한다고. 이 지금 심각하죠. 하루 4,000명 넘게 사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이 반도체 기술주의 움직임도 이렇게 안 좋다. 뭐 어드밴스 마이크론 디바이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기술주의 대표주자 테슬라는 어떻고요? 머스크가 요새 암호화폐 가지고 장난질을 하던데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죠. 수사받을 수도 있다 뭐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테슬라 주가도 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서양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가 아니라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서학개미들 요즘 잠이 안 올 겁니다. 삼성전자도 작년 올해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고, 테슬라도 올해 산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죠? 손실이 커요. 이렇게 기술주가 꺾이면, 특히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주 비중이 워낙에 크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크다 보니까 기술주가 빌빌거려도 금융주가 맞춰도 충분하거든요. 미국 증시는 금융주가 날아갑니다. 금융주가 신고가 사상 최고가 치고 있어요. JP 모간, 웰스파고, 그죠? 뭐 골드만삭스, 뭐 다들 이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금융주들은 나쁘지 않죠. 그동안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대출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죠? 예, 대출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기업이고 개인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융주들, 금융사들 실적 좋잖아요. 대출이 사상 최대로 규모가 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금리는 어때요? 앞으로 계속 또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망한 종목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동안은 초저금리 상태에서 돈 뿌리기에 수혜를 입었던 기술주들이 날라갔다면,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하는 비대면 이런 수혜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뭐 할 것 없이. 그죠? 이제는 마스크 벗는 데잖아요.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 시작해야죠. 여행주 그동안 고생했죠. 뭐 하나투어 같은 것들 봐보십시오.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월봉 놓고 보면 한심합니다.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른대요. 금리 인상 수혜주, 뭐 보험주라든가, 그죠? 은행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포커싱을 어느 쪽에다 맞추느냐. 또 뭐 자산가치 우량 기업들, 그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3%대까지,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3%대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가 나올 것이고, 이제 긴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이 이번 차에 돈 많이 풀었고 초저금리 상태인데 여기에서 경기를 완전하게 상승 기조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꺾이면 어찌 된다고요? 수단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거지로도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은 경계감과 또 기대감이 오가면서 출렁출렁할 겁니다. 이제는 출렁이는 장이 시작이 될 거다. 변동성이 확대된 장이 시작될 거다. 지금 빅스 지표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포 지수라고도 하지만 변동성 지수거든요. 금값도 좀 아까 보여드렸듯이 들썩이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가 접근해야 될 종목군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고, 이런 변동성을 기회로 삼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양균 대표와 함께 해보자. 대한투자 ELW 매매에서 큰 수익을 한번 기대해보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플레 징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고용지표 개선되고 있죠. 그 다음에 CPI 급등해가지고 위기 뭐 얘기가 돼서 주가 빠진 거 아니었습니까?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또한 뭐 6%가 넘는 사상 최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국고지금리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빅스 지표 오르고 있죠. 5월달 물가 상승률도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5월까지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고 연준 위원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4월달 백화점 매출이요 27%가 급증을 했어요. 카드 승인액 18% 급증했습니다. 소비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2개월째 증가하고 있어요. 4월달 소비자 물가 2.3% 상승했습니다. 2% 이상 상승이에요. 국고지금리 10년물 계속 오르고 있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고용지표 호조 보이죠? 예? 신규 일자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실업률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신호고, 경기가 회복되면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시중에 뿌려져 있는 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아까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삼성전자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죠. 2분기 10조 원대 영업이익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8만 전자를 살짝 깨기까지 했었고요. 어제 이제 다시 회복되긴 했지만 8만 100원에 불과합니다. 간들간들. 월요일에 또 오른다 하더라도 또 얻어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연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대만 TSMC가 실적 부진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오늘 21일 날 다음 주죠.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문재인 바이든 양 정상이 가장 중요한 의제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부활의 또 회복의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반도체 기업 이들이 요즘 주춤하고 있고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작년부터 트럼프 때부터 시작됐던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들고 나오니까 기술 유출 막겠다고 막아버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생산이 감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제 예전에는 군사력 가지고 패권 전쟁을 했다라면 지금은 경제력, 기술력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가지고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자기 편 해달라 그러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라 그러고, 삼성전자 호출하고 바이든이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연 우리한테는 이것이 기회일까? 아니면 양쪽에 다 얻어맞는 처신 잘해야 되죠. 그죠? 네. 일단은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 증시에서는 호재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호재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미중 간의 그 반도체 패권 전쟁은 기술 규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화웨이 규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적 소유권 통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의 말을 안 들어줄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지만 미국이 근본 기술에서 제재를 가할 경우 또 우리도 꼼짝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주가 빠지니까 개인이 엄청나게 샀고, 개인이 사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증시 빠지면은 그래도 아직도 주식에 다 올배팅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 동학개미들, 초보자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끝없는 사랑, 정말 엄청납니다. 네. 일단 이들이 매수를 하는데 제 돈 가지고 매수하면은 좋아요. 큰 문제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하는데야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뭡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증시 자금 보면은요, 예? 지금 고객 예탁금은 출렁출렁하면서 지금 이제 71조대로 70조대니까 많습니다만은, 신용융자 보세요. 4거래일 연속 증가세입니다. 4거래일 연속 증가하면서 지금 특히 지난 21일
가장 삼성전자 저점 찍고 지수 저점일 때 그날 그러니까 13일 기준이죠. 13일 기준으로는 3,486억 원이 증가했어요. 1,000억대씩 증가하던 게 3,0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거래일 연속 지난 한 주 내내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급증을 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또 이 4거래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8천억 원이 넘는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내서 8천억이 넘는 돈을 빚내서 또 주식 산 말을 샀죠. 자만 뭡니까 올마를 사서 삼성전자만 개인이 3천, 4천, 한 4천만 주가 넘게 샀잖아요. 예. 뭐 한 3,500억, 4천억 정도를 삼성전자를 산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기술적 충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 보이는데 개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다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안전빵, 저 금융주라든가 금리 상승 수혜주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동성 확대장에서는 ELW 매매의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ELW 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ELW가 뭔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시간도 됐고 하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늦춰졌네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ELW라는 건요, ELW는 제가 올려놨죠. 이렇게 때만 나면 이렇게 막 2천만 원대 수익, 1,400만 원, 지금 1,200만 원대 수익 나고 있다고 그랬죠. 5월 달에 아직 끝나기 전에 뭐 1,400, 2,100, 뭐 2,900 뭐 이렇게 수익이 나기도 한답니다. 선물 옵션 ELW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선물 옵션은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겠고, ELW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합니다. 주식 워런트 증권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좋게 해줄게요. 예, 너무 키웠나? 예. 자, ELW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기간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만기일이라는 게 코스피 200 지수 아시죠? 코스피 대형주 200개 종목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해서 선물 지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선물 지수가 있고요. 코스피 200의 선물 앞선자죠, 그죠? 예. 3월, 6월, 9월, 12월 만기인 선물을 만들어서 만기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이 ELW도 마찬가지, 만기가 매월 만기가 있는 상품이에요. 이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콜이 오르는 거고요. 콜은 상승을 추정하는 거고, 지수가 빠졌을 때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풋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풋, 하락할 때 먹을 수 있는,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콜과 풋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 ELW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조선해양 ELW 가지고 300% 넘는 수익을 냈잖아요. 뭐 그런 거. 자, 이제 만기일이 있고, 그럼 기준은 뭐로 하게? 행사가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400을 행사가로 한 콜, 아니면 410을 행사가로 한 풋,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콜이라도 400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410도 있고, 412.5도 있고, 415도 있고, 2.5포인트 차로 종목이 나누어져 있어요. 다 각기 다른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옵션이죠. 그죠? 예, 워런트 증권이라고 합니다. 선물 옵션보다 진입장벽이 수월하고요. 진입장벽이 수월하고, 일단 선물 옵션은 뭡니까? 교육도 한참 받아야 되고요. 또 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ELW는 계좌가 주식 계좌에서 그냥 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해요. 다만 초기 기본 예탁금이 주식 현금을 포함해서 1,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ELW 매매 교육 1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수증이 나와요. 이수 번호를 HTS에 등록을 하면
내가 ELW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자격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가 주식 투자하면서 ELW 매매를 병행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1,500만 원에 대한 이해를 초기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만 필요해요. 처음에만. 그 다음에는 ELW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1,500만 원이 못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인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게 ELW입니다. 자, 간단한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ELW는 요거를 이제 그래서 항상 이 선물 지수를 놓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물론 60분봉 가지고 큰 그림을 보죠. 일봉을 가지고도 또 큰 그림을 봅니다. 일봉을 놓고 보면 지루한 박스 흐름이에요. 그죠? 박스 흐름에서 위아래 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60분봉 정도로 보면서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분봉을 놓고는 단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루에 7포인트 8포인트씩 오르내려요. 그죠? 막 아유 짜릿짜릿합니다. 어제는 조금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417에서부터 421까지 한 4포인트 범위 내였는데, 지난 4월 달에는 아유 이랬어요. 지루한 정도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거 없었어. 먹을 게. 이거에서 뭐를 먹습니까? 이거에서. 예. 10%대기가 안 나오는 이런 시절이 4월 달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살아남았고요. 5월 들어서는 지금 재미있는 흔들림이 나오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변동성이 커지면 돈 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콜의 경우는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이제 선물 지수니까 코스피 200 지수와 동일해요. 조금 더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과 선물과의 차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베이시스가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시면 선물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어 있죠. 마이너스 0.32.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콜을 지수가 상승하겠다 싶으면 콜을 사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콜을 사면 돼요. 콜을. 그죠? 콜을 사는 겁니다. 콜을 샀다면 이제 지수가 다 오른 것 같아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죠. 팔면 돼요. 여기서도 팔 수 있겠죠. 여기서도 팔아야 되고요. 그럼 콜을 사서, 여기에서 콜을 사서 콜을 사서 여기에서는 팔아서 수익. 이게 ELW. 너무 쉬워. 그죠?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또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겠어요? 설마니.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여러분들한테 백날 설명을 해줘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온갖 보조 지표를 써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지나고 나면 나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실 수는 있어요. 참고로. 그러면서 상승일 때는 저는 가끔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쉬운 것을 권장해 드리는 게 그물망 차트예요. 그물망 차트. 아, 지수가 위로, 이 그물망 위로 올라올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상승에 배팅하라 그랬잖아요. 상승에. 그죠? 지수가 위로 이 그물망 위로 올라올 때는 상승. 그물망 아래로 내려올 때는 하락에 배팅. 그죠?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5분 보이니까 단기 대응이죠. 단기 대응.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란색 그물은 파란색 푸르덩덩 하잖아요. 하락. 빨간색 그물은 상승.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60분봉을 보면 또 달라져요. 그림이. 그죠? 단타일 경우 5분봉 보면 단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기로는 지금 빨간색 그물이 나왔지만 60분봉으로 보니까 아직 파란색 그물 아래에 있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게. 예, 이게 어려워요.
일봉으로 보면 이건 뭐 아직 뭐 이게 모여져 있는 모여라 상태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보조지표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또 제가 이제 차트 위에 올려놓고 있는 MACD 차트입니다. MACD 차트. 요게 이제 상대 강도 차트라고 하는 건데 상당히 잘 맞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속임수가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균 대표는 어떻다? 여러분, 김영균 대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김영균 대표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곳에만 나오는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안 나와. 그게 문제야. 보여드리고 싶어. 동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찌 보면 쉬워요. 이게 그러면 위에서는 또 뭐를 해야 돼요? 풋을 사야지, 풋을. 콜 팔았으면 풋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멈출 것 같아. 그러면 풋을 안 사고 저점을 기다렸다가 콜을 또 사야 되죠. 그런 겁니다. 변동성이 매우 커질 때는 어떻게 하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양매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양매수 전략.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만긴 날 양매수 전략 써가지고 콜에서는 손실을 봤는데 풋에서는 수익을 대박을 낸 거잖아요. 그런 매매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변동이 큰 장에서는 정말 먹을 게 많아요. 대박을 내요. 보니까 진짜 그랬잖아요. 대박이 났잖아요. 최근 수익률을 보니까 대박이 막 그냥 이렇게 낙폭이 커지니까 하루 막 690만 원씩 나잖아요. 그죠? 하루 690만 원씩 나잖아요. 하루 560만 원씩 나잖아요. 이게 지금 변동폭이 커지면 지금이 그래서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ELW는 교육만 받으면 된다.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매 포인트를 제시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매매 포인트, 어떤 종목을 어느 가격선에서 매수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제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는 누구나가 할 수 있게, 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매수 얼마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에 몇 주를 사.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 5월 10일 몇 시에 11시 19분에 얼마에 팔라고 그랬어요. 600원 팔으래요. 78% 수익으로. 이거를 그럼 제가 글씨 조금 더 키울까요? 잘 보이게? 보세요. 문자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잖아요. 매수해라 콜 코드 번호 이거를 310원에서 320원 사이에서 비중은 한 계약을 매도해라 그놈을 얼마에 600원에 걸어놓자 80% 수익으로. 그렇잖아요. 310원에서 30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뭐예요? 분할 매수. 팔 때는 단칼에 매도. 살 때는 분할 매수 3등분해서. ELW는 5원 단위로 호가가 형성이 됩니다. 305원, 310원, 315원. 3등분해서 나눠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하면 이런 평균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여러분들과 긴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 공략 종목은 오늘은 없습니다. 다음 주 공략 종목은 ELW입니다. 변동폭이 매우 큰 장세이기 때문에 ELW 매매를 하시라. 기회다! 찬스다! 수익 내자! 엄청 많이 내자. 이상입니다. 증거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증거금은 1,500만원. 1,500만원이요. 주식 현금 포함입니다.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서 자, 콜은 이 ELW는 콜은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고요. 풋은 지수가 내려야 수익이 납니다. 이건 기본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ELW는 손실은 유한하고요. 깡통 차면 그만이에요. 100%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수익은 무한합니다. 100% 1000%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예.
요게 이제 ELW 매력이에요. 그 다음 시간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간가치 풀이라고도 합니다. 시간가치라는 게 있는데 만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기가 갈수록 시간가치는 줄어듭니다. 풀이는 줄어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가치는 줄어든다. 풀이가 빠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 교육은 가끔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ELW라는 거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하이 리스크하고 하이 리턴한 겁니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수익 레버리지를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은행에 넣고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살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코스닥 성장주로 할 것이고, 이것이 뭐 아직 성에 덜 찬 사람들이 파생 상품을 한다. 파생 시장에서도 선물 매매가 있고 선물도 성에 안 차니까 옵션 매매를 하더라. 그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계좌가 필요한데 ELW는 별도 계좌가 필요 없단다. 내 주식 계좌에서 그대로 한다. 그래서 주식 계좌 어떻게 해요? 기본 예탁금 초기에 1,500만 원과 교육 1시간만 받으면 된다더라. 요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우리 이제 여러분들과 다음 주에 새로운 얼굴 많이 만나 뵀으면 하고요. 이번 주에 들어오신 우리 신규 회원님들이 많았어요. 예, 그분들 다 아마 만족해 하십니다. 매우 만족해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변수도 많아요.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네, 증시가 얼마나 반등할지, 다시 또 조정을 받을지, 저는 분명 조정받을 거로 봐요. 예, 다시 또 막 신고가 뚫고 가는 그런 장은 이제 나오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특히 공매도가 재개됐다. 요거 여러분 머리에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알면서도 당하면 바보입니다. 예, 모르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새로운 얼굴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망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달 5월달 우리 방 수익 짭짤합니다. 여러분들 예상할 수 없는 수익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제 14일 지났어요. 반 지났습니다. 5월 말일까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